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특보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내린 폭우에 경북에서는 마을이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가 하면 도로 침수, 낙석 등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도 있는데요. 저희 뉴스 특보를 통해서 각 지역별 비 피해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지 기상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북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안동과 영양, 경북 북부 지역은 주말부터 이어진 강한 비에 곳곳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동시 임동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희동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많은 비로 인해 마을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고립됐던 것인데요. 어제 오후부터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비가 다소 강하게 내렸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곳 대곡리를 비롯해 인접한 위리까지 밤사이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밭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해 여러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마을 모두 전기와 통신이 끊기기도 했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통신이 다시 연결됐고 전기도 일부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 위쪽으로 있는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마을 전체에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면사무소에서 생수를 보급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산 위쪽 마을에는 도로가 유실됐고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물을 가져다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복구가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지난 6일부터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에는 183mm, 영양 178mm, 봉화 167mm 등 사흘 이상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도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주의하시고 대피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이마댐이 초당 300톤 이내의 수문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고 영주댐 역시 초당 150톤 이내의 물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인근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절대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에서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네, 경북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선 심각한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대구 지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도로나 주택 침수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동구 안심교회 홍하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 대구 상황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대구 동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0시 30분쯤부터 통행이 차단됐는데요. 제 뒤로 통행 차단기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평소 탔으면 배가 있는 곳으로 사람도 다니고 수도 다녔겠지만 지금 도로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통제가 된 겁니다. 지금부터 대구에 많은 비가 내려 소방구 출동이 따랐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대구에서 87번의 출동이 있었고 특히 동구 쪽에가 오늘 오전까지 네, 현장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구에는 동구 쪽에 비가 많이 내렸고요. 인근 산책로와 총 4개 잠수교에서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경북 북부 지역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하루 전,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었죠. 주민들이 폭우에 마을이 침수되는 상황 속에서 대피할 정도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이장 전화 연결해서 당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시 임동면 위 1위 손희준 이장인데요. 이장님 연결하기 전에 저희가 대구 경북 상황 앞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상황에서 지금 경북에서는 고령화된 노인들이 지금 마을 인근에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나이가 좀 있고 또 비도 이미 많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이 어렵다는 소식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현재 대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이장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장님 연결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비 피해 현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호우 피해 현황 사진입니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가산 교차로의 상황인데요. 가산 교차로에서 차량 5대에서 6대가 침수된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도 빗물로 인해서 많이 미끄러워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도로를 지날 때는 무조건 차량을 감속 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 상격동의 모습입니다. 침수가 우려돼서 낙엽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19 구조대가 투입되어서 현재 지하차도 내에 있는 도로에 물을 빼는 상황이고 또 낙엽도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경북 안동시 옥동의 모습입니다. 주차장에서 나무가 쓰러진 모습입니다. 밤사이 많이 내린 비로 나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는 시설물 붕괴 우려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영양군 임양면의 모습입니다. 이곳 역시 밤사이 내린 비로 나무가 쓰러진 모습인데요. 119 구조대가 계속해서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앞서 전해드린 저희 경북 이장님 한번 전화 연결해서 비 피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비가 오고 있습니까?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가 약간 오고 있습니다. 네, 7일 밤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위리 쪽에는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새벽 2시 반쯤 돼가지고 비가 막 쏟아졌는데 제가 그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전화 다 해가지고 높은 지대로 좀 피신해라 그리고 4시 반쯤 돼가 우리 집만 고립이 되었습니다. 신들이 많고 또 새벽 시간이라서 주민분들이 빠르게 대피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새벽에는 전화만 드렸고 이제 8시쯤 돼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어른들 업고 우리 밑에 마을 해관으로 전부 다 모셨습니다. 네, 대피가 이루어졌을 때 주민 몇 명 정도가 대피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동네는 17명 정도 됐고, 4곳까지 해가지고 한 20명, 23명 되었습니다. 네, 지금 주택도 침수되고 해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분들은 그럼 지금 마을 회관에 다 계시는 거죠? 마을 해관에 계시다가 지금 그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전부 다 모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비가 잠시 멈춘 상황이라서 지금은 다들 마을 회관에 계신 건 아니군요. 예, 아직까지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거기로 있기로 전부 다 했습니다. 네, 뭐 지금 특보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비특보도 계속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비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비 네네.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이 예보를 봐가지고 내일 아침이나 내일 낮쯤 돼가지고 전부 다 가정으로 모시게 버스를 전부 다 우리가 대전해가지고 그래 모셔오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마을 회관에서 좀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뭐 생활용품이나 뭐 물이나 뭐 이런 물량들은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뭐 우리 안동시하고 또 우리 면에서 임동면에서 전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 쪽, 대구시나 뭐 경북 쪽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따로 있을까요? 뭐 있습니까? 뭐 빨리 복구하는 게 우선인데 네. 지금 뭐 농작물 쪽에는 복구가 뭐 돼도 전부 다 못 쓰게 되고 일단 도로부터 복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네, 추가 피해 감사합니다. 없이 빠른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별로 호우 상황 또 피해 지역 상황들 취재기자 연결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고 또 기상 상황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항상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특보 발효 상황 그래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상 레이더 영상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녹색과 파란색 부분이 비구름인데요. 충남과 충북, 경북에 걸쳐져 있고 전북과 경남 일부, 또 경기와 강원 남부 쪽까지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레이더상으로는 비의 양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군데군데 짧은 시간 강한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비특보 발효 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지만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이 호우 예비특보를 내린 상황인데요. 경북과 경남 일부,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이 해당됩니다. 네, 이어서 예상 강수량입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청권이 50에서 100mm, 전라권과 경상권이 30에서 80mm, 제주도가 11일까지 2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전북과 경북 등에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서부 지역에는 최대 12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상황 경남 밀양에 나가 있는 표영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조금 전부터 굵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원지지만 지금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오전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산에서 흘러내려온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은 밀양을 비롯해 거창과 합천 등 5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지금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1시 기준 거창 115mm, 합천은 78mm 등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서부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예보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6건의 소방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비가 이어지면 추가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산사태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와 강변 산책로 등의 주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재난방송과 최신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경남 밀양에서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경남 지역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현재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진 않지만 밤사이 내린 비로 수위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 등 붕괴 우려 지역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에서도 주택이 일부 부서지거나 축대가 유실되는 등의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지역에 나가 있는 저희 이미정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충남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당진 채운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밤 이곳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어제 밤까지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홍성 216mm, 예산 199mm, 당진은 104mm입니다. 전날 내린 비로 태안 안흥징성의 성벽 일부가 무너져 현재 출입을 제한하고 방류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충남 지역의 인명피해는 없는데요. 한때 논산과 수산 등에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 144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귀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충남 산책로와 천평 등 75곳이 통제됐고 당진과 서산, 홍성 등 충남 12개 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남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다만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특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진 채운교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네, 오디오 연결을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충남 지역에서는 13개 시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상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저께와 어제 충청, 경북권에 강한 비가 쏟아졌고 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 비가 왔는데요. 누적 강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네, 특히 최근 3일 동안 경상북도 지방에 많이 내렸는데 경북 안동에서 한 280mm의 비가 내렸고 상주에서 한 250mm 정도의 비가 이 정체전선이 머무르는 최근 2, 3일 사이에 내린 비인데 그쪽 지역에 특히 많이 내렸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00에서 25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밤에 다시 이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어디가 가장 많이 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비 내리는 형태가 매우 좁은 띠 모양의 그런 어떤 선형 구름대에서 내리기 때문에 아주 국지적인 집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한 적어도 100에서 한 200mm 가까운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또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지역에 짧고 강한 비가 내리는 이런 폭우의 원인은 뭘까요? 네, 우리나라 원래 여름철 내리는 그 호우 특성이 매우 좁은 지역에 내리는 특성을 과거에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그 국지적인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더 잦아졌고 또 한번 내렸다면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2년 전에 서울에 1시간에 141.5mm의 비가 내리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봤거든요. 자, 이런 형태의 비가 자주 내리는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뭐 과거에는 없었던 게 요즘만 그러는 건 아니고 원래 그랬는데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산사태 얘기도 많이 하고 저지대나 또 지하 공간 침수 우려도 큰데요. 사전에 챙겨보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하천 주변에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비가 올 때는 이런 산책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하 시설물들이 늘어났거든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또 도로의 지하차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지하 시설물에 많은 비가 오면 그 어떤 퍼내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침수 피해를 당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소중한 인명까지도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최근에 겪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많은 비가 올 때는 그 산책로, 강 주변의 산책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또 특히 시야가 보이지 않는 밤에 밤길에 운전하거나 또는 밤에 물골을 보러 간다고 나간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오면 어딘가는 넘치고 어딘가는 또 무너지고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산사태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 한 여름철 지날 때까지 이 장마가 이제 7월 언제면 하순경이면 끝날 텐데 장마 끝났다고 해서 비가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태풍도 있고 대기 불안정에 의한 폭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 그러니까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 늘 마음속으로 많은 비가 온다는 정보가 있으면 피해 없도록 대비하는 길만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좁은 장소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형태의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시되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즉각 대피하는 것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